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내 작은 도서관이 약 168곳이 있고 그중에 공공 영역의 작은 도서관은 47군데라고 합니다. 오늘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도내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떤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작은 도서관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영 제주도서관 친구들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지운 한라도서관 운영과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형훈 미디어 제주 편집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혜경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이게 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돼야 되는지,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실태는 어떤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은 도서관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작은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혹은 또 공공도서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허순영 대표님 먼저 말문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뭐 정의를 내리기는. 근데 작은 도서관은 집 가까이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집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네네. 네. 자기가 궁금한 것을 나누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함께 혼자 하기는 어려운데 함께 할 사람이 있어서 함께 뭐 해보고 싶은 것들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정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자기 의견을 내고 그것들을 뭐 재현해보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역 내 소통의 공간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네, 네. 이런 의미이신데요. 한지훈 과장님, 이게 역할이나 차이점, 공공도서관 이걸 조금 더 정의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작은 도서관은 그 작은 도서관 운영 매뉴얼에서 보는 작은 도서관은 접근성이 높은 동네 도서관, 그 책문화 사랑방, 마을 공동체의 거점, 그리고 지역 활동가의 성장 공간, 사회 안전망으로 개념하고 있는데요. 공공도서관과의 차이점을 보면 그 법적 기준에 보면은 이제 공공도서관은 설립 운영 주체에 따라서 네. 국립과 공립 그리고 사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 이용, 독서문화 활동 및 평생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 도서관 또한 공공도서관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좀 큰 범주다, 그죠? 공공도서관 안에 작은 네. 도서관도 포함되어 있다. 포함돼서 네. 공공도서관으로 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은 이제 그 차이를 좀 보자면, 네. 작은 도서관은 그 현재까지는 작은 도서관은 등록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공공공립, 공공사립, 사립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규모나 면적, 장소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공간과 좀 더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런 장소성의 위치, 혹은 또 네. 면적으로는 공공도서관 다른 도서관보다는 조금 더 규모는 작다. 작지만. 이런 말씀이시다, 네. 그죠? 그러면 이런 작은 도서관이 지역 사회에서 커뮤니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김현웅 국장님 취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 어떤 부분을 가장 절감하시나요? 저는 그냥 우리 몸과 비교한다면은 가장 쉽게 네.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의 가장 주요한 장기로 뭐 심장, 간, 뭐 허파, 뭐 네. 신장,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그렇죠. 또 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뭐 수술을 한다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실핏줄, 우리 몸속에 퍼지는 실핏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안 기울이거든요. 그게 네. 10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음. 솔직히 말하면 작은 도서관은 실핏줄하고 똑같습니다. 음. 우리 손끝, 발끝까지 이어진 핏줄인데, 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작은 도서관이 사회 곳곳에 퍼져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돌아가는데 실핏줄이 흐르듯 사회에서도 작은 도서관이 그런 실핏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뭐 심장 이런 부분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모세혈관까지 굉장히 좀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도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혜경 박사님 연구자 입장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좀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20세기 말, 21세기 초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대하게 돼요. 네.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묻기 전에 사실 이런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이 작은 도서관 운동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런 운동의 결과 이것이 이제 법적인 또 혹은 제도적인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상 2000년대 초반에 되면 이 작은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좀 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가면 이제 저희 도서관의 어떤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안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또 이제 그 법적인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을 갖게 되는 그런 토대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에 가면 이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별도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의 지자체들에서도 이 관련 조례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전국에 작년에 한 7월 정도에 저희가 이 전국에서 몇 개 어느 지역들에서 몇 개의 지역에서 이제 조례들을 갖고 있나 봤더니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356개의 조례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주에서도 이 작은 도서관과 관련된 조례가 마련돼 있고요. 356개면 전국 지자체 숫자보다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남군이 중군이 그 안에 기초시 이 단위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356개나 되는 이런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012년 이후에 굉장히 확산 일로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작은 도서관 운동하고 결합하면서 같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도 그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설치 및 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네. 안에 이 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서관을 활성화하거나 제도적 기반을 갖는 데에는 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우울한 위치에 있는 만큼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특화되어 있기는 하나요?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이제야 시발점이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도서관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주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한라도서관이 또 이런 도서관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제주특별법이라는 제도로는 좀 만들어져 있었지만 이걸 집행할 행정적 기구 자체가 약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조금 다른 지역 사례들도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김현웅 국장님, 이게 좋은 작은 도서관 사례 이런 부분들 좀 언급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 7천 곳이 넘거든요. 전국에 7,000곳. 네. 제가 그걸 다 이제 발로 뒤지면서 돌아보지 못했고요. 네. 뭐 돌아본 곳만 말씀드리면은 시인이 이제 주도가 돼서 이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문학 모임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갖는 그런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 활동이 또 노래 부르고 그 합창단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또 저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되나요? 네, 혹시? 뭐 괜찮습니다. 또 제가 이제 관여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 기자단 프로그램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그 지역하고 굉장히 밀접되면서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앞서 이제 저 한지훈 과장님께서 우리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 도서관이 이제 그 도서관법에 보면은 그 주민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이렇게 향상한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네. 걸 봤을 때는 주민 주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또 이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주민들이 좀 더 자주 와서 대화를 나누게 우리가 만들어 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네. 공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허순영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 제가 아는 도서관 중에 한 20여 년 전에 충청북도의 아주 작은 시골에 네. 도서관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지어지게 됐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거기 꼭 주방을 만들어 줘야 돼. 왜냐하면 비 오는 날 당신들이 가서 아이들 부침개도 부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걸 반영했는데 실제로 할머니들 매일 오후에 아이들 오면 그때그때 나는 농산물로 네. 간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다가 우리도 책을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서 읽어오지 않고요. 그날 그때 모여서 조금씩 돌아가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네. 뭐 아리랑 전집 다 읽으셨고요. 어. 예, 태백산맥 다 읽으셨고요.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만들 때 작은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민의들이 모아서 만들어지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도서관들이 정말 좋은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도 좋은 도서관 운영 사례가 있어요. 연동에 있는 도서관은 네. 사실은 뭐 아이들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인데 그런 엄마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아이들만 책으로 잘 키워낸 게 아니라 엄마들도 거기서 성장해서 독서 전문가로 활동가로 지역의 이제 독서 문화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도서관으로 성장을 했고요. 뭐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김영수 마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교 도서관인데 마을 도서관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거기는 이제 원도심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좀 개선하려고 돌봄 기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3, 4년 만에 50여 명의 학생 수가 늘었던 네. 그 지난 20년 동안은 어떤 정책을 해도 사실은 늘지 않았던 학생 수가 늘은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돌봄 기능이 이제 마을 안으로 퍼져 나가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 있는 그 지역의 문제가 그 도서관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함께 주민들도 성장하는 그런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방송 토론 들으시는 분들도 혹하실 것 같은데 다들 자녀분들 요즘에 너무 휴대폰 많이 하고 게임 많이 하니까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네. 이 작은 도서관이 아이들 책 읽는 거점도 되고 또 거꾸로 부모들도 학습할 수 있는 거점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좀 활성화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안들이 많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볼 때 좀 작은 도서관이 많은 편인가요? 그건 또 단순히 숫자만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수치부터 보고 그게 좀 이용률은 어떤지 이런 것도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책 사무가 넘어오면서 네. 가장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어떤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 이제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 방향과 작은 도서관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우선 시작한 게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담아놓은 거를 보면요. 공공도서관 일관당 인구수 대비 네. 전국에는 한 42,000명 됩니다. 그런데 제주 공공수산 한 곳을 공공-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인구가 42,000명. 이거는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본 거고요. 네. 그래서 제주는 31,000명. 네. 뭐 이런 거를 감안할 때 그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그 제주도 내에 그 도서관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네. 이용률이라고 보면 이제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 작은 도서관은 그 지리적 위치와 지역민의 연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했을 때 뭐 이용 편차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이용률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기보다는 도서관별로 그 특성에 맞게
이용자의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인구 밀도가 높은 동지역을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네. 어린이와 성인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농어촌이나 이제 읍면 지역에 보면은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는 주민들의 연령이나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많이 이용하냐 적게 이용하냐보다는 제대로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현혜경 박사님은 연구를 지금 하신 거죠? 이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하신 거죠?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아. 연구원에서 한 연구는 작년에 그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활성화 연구를 방안. 네. 진행을 했고요. 아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이거는 전체 제주 지역의 공공도서관 그 발전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아, 네네. 하신 연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뭐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 지역에서 도서관에 대한 연구가 잘 안 돼 있죠. 왜냐하면 관련된 과가 또 대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저희 뭐 그 연구 단체들이 도서관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저도 이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그 한라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 연구를 이제 연구를 흔쾌히 수락을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제 2021년도에 그 문체부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는 7,768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제 적지 않은 수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주 지역에서는 이제 새마을 작은 도서관,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옛 그 새마을 문고 새마을 중에서 문고. 네. 예, 그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된 데들인데 거기를 포함해가지고 168곳의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데에는 이제 공공으로 등록이 돼 있고 관리하고 있는 47개 이제 공공 공립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네. 이제 그 현황이나 또 운영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굉장히 산재에 있는데 사실 그 현황이 어떤지도 서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점도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47개 중에 33개가 네. 33개가 제주시에 있고 또 서귀포시에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수적인 불균형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이거를 네. 다시 동지역하고 또 읍면 지역으로 나눠 보니까 이게 이제 동지역에는 이제 32개가 있고 읍면 지역에는 15개가 좀 있는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최근에 제주 지역에서는 인구나 마을 소멸 이 네. 얘기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데 읍면 지역에 대한 작은 도서관을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던 면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커뮤니티를 살리는 문제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접근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현황 조사를 하면서 운영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네. 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공간이나 시설이나 뭐 재정은 어떤지, 인력 구조는 어떤지, 장소는 어떤지, 뭐 여러 가지 또 운영 시간이나 운영 조직은 어떤지 한 10여 개의 지표를 가지고 이게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인 게 사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평균적으로 예산에서 운영비가 1년에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인건비로 잡혀 있는 게 평균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한 명의 직원도 상근 직원도 할 수 없는. 예, 네, 그렇죠. 네. 고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장소 구입비 같은 경우도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선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열악한 상황. 그래서 이게 예산 문제나 이런 운영비 지원 문제를 우리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우리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구조에 있어서도 상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분이세요. 상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근하면서 상근의 문제는 운영의 문제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9시에서부터 6시나 뭐 10시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오후 잠깐 연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도 되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공공의 이름은 들어갔습니다마는 공공 공립 작은 도서관과 공공 공립의 사립 작은 네. 도서관 간에 약간 운영의 어떤 상황도 조금 달리 나타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12명이 찾는다 해서 적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작은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지역민들이 한번 찾게 되면 계속 네네. 찾는 충성도가 계속 높았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도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작은 도서관들의 공간이나 시설들이 낙후했을 때 지원해주거나 좀 정비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너무 미약해서 예, 그것이 좀 아쉬움으로 있다는 말씀을 일단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heneg경 박사님께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한번 1년 동안 해보니까 네, 이런 네.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네. 사실은 동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 네. 그게 인구 소멸이나 혹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도서관들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예산 지원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쭉 한번 heneg경 박사님이 짚어주시긴 하셨지만 허순영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게 작은 도서관 문제점 한계를 몇 가지 짚으셨는데 또 다르게 더 짚으실 부분 있으실까요? 굉장히 공감하는 문제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지원 같은 것들이 이제 작은 도서관은 어쨌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공공의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차별이나 조금 이렇게 구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차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상근자 네. 배치를 한다는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공립과 이렇게 사립과 또 이렇게 공사립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구분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그거 아니면 사실은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해볼 만한 공간이 없을 때는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가볼까요? 지금 네. 우선은 허순영 대표님 말씀은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사립이 하든 공립이든 간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공립은 조금 예산 지원이 되고 사립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앞에도 heneg경 박사님도 예산 문제 똑같이 지적하셨고 두 분이 지적하셔서 한번 도서관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네, 공공도서관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도서관은 뭐 직함이나 연령 등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나가 이용이 가능한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도서관은 전부 공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작은 도서관은 이제 공공공립, 공공사립, 네. 순수사립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서관법에서도 나와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뭐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도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이제 공공공립과 공공사립과 사립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도내 작은 도서관은 공립은 7개관이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사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생활레이스오시 사업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제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 개인은 개인 재산권에 들어가 있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회나 아니면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공공의 재산에 설치돼 있는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 도서관이라고 구분을 하면 네. 이게 공공사립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저희가 조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의 지속성 그리고 공공성 이런 부분이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정의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순수 사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서관법에 나와 있는 거 보면 33평방미터거든요. 네. 근데 저희 특별자치도 그 작은 도서관 법으로는 이게 조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85평방미터로 돼 있고요. 근데 그 33평방미터를 갖고 있으면 이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한 10평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개인 공간에서 작은 도서관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개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도 가능한 사항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개인 자산이 네, 재산이기 네. 때문에 지원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런 그런 말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합리적인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원래는 그 운영 평가제를 도입해가지고 그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도 조금 확대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도의 계획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 부분 공감을 조금 하고요. 정리를 하고. 네. 개인 소유가 아니라 마을의 이제 공동 소유인 경우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운영되는. 일단은 도서관을 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네. 네. 혹시 또 덧붙임 말씀? 네. 덧붙여서 네. 도서관이 이제 뭐 그 저희가 많은 부분들이 공립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도서관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미 있게 지켜보면서 저희도 도서관 친구들도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을 못 하는데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모아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뭐 작가와의 만남을 하고 싶으면 작가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책이 필요한 건 책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한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견되는 좀 아쉬운 지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서관 친구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공공 관리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까지 좀 해오신 측면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네, 또 그 아주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진 이렇게 시설 사회복지 시설 안에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분들이 이제 도서관을 활용하면서 공공의 영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례도 한 2건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활동하고 그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아까 앞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운영 지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죠? 맞습니다. 실효성 있는 얘기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공공립과 공공사립 27개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시에서 이제 그 인건비를 포함해서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로만 보면은 좀 적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제외하고 저희가 한라도서관에서는 이게 지금은 46개 관입니다. 이제 네. 박사님께서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로 하실 때는 47개 관이었고요. 그 46개 관을 대상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우리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네. 또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사업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지금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겁니다.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요. 네. 지금 마침 우리 그 공모 사업으로 이제 허순영 대표님께서 그 도서관 친구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원래는 좀 활성화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 2억 8천 정도 저희가 그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서 운영의 지속성과 공공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미지원 사립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원래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운영 실태 조사를 기초해가지고 제주형 운영 평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면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운영비 조금이라도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주도에서도 다양한 방안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용훈 국장님 지금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와 민간이 좀 손을 잡고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뭐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더 보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이 도에서도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걸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가장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하나 좋은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자기 이제 노력이 들어가고 자기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그게 하나의 콘텐츠고 또 저작물인데 막상 그걸 만든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돼요. 강사비는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게 가장 맹점인 것 같아요. 좀 더 활성화시켜 주려면은 네.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다른 작은 도서관으로도 확산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정작 자기한테는 아무 인건비도 돌아오는 거 없고 강사비는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요거를 약간 진짜 우리가 공모할 때 이거는 너무 좋구나. 이건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지 이건 도에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이거는 너네 저 도서관에서 한 거니까 이거는 제외.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이건 좋다. 이건 무조건 그 인건비 차원에서 좀 더 가치를 부과시켜지면서 지원해주고 이게 나중에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뭐 어쨌든 저작권 인정해주는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에서는 프로그램 아이디어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대해서도 조금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라도서관 측에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런 아이디어들이나 고민들을 함께 좀 어우러져서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더 작은 도서관에 대한 기능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하면요. 작은 도서관은 그러면 커뮤니티 역할이라고 했는데 어떤 역할까지 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돌봄이나 문화센터 역할까지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고 또 한편에선 말씀하셨던 아이들이 책 읽도록 하는 좋은 기능이 있으면 아이들 접근성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고민까지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연구하신 hen혜경 박사님이 말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도서관의 역할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라고 이제 알려진 큰 도서관들조차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의 어떤 복합 기능화를 네. 지향하고 있고 그 복합 기능화라고 하는 거는 독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가 기능도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문화 기능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돌봄 기능까지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지금 복합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60대를 위한 공간이 생길 네. 정도로 이제 계층 문제 또 고령 문제도 고려하는 그런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접근성이에요. 예, 우리 지금 뭐 공공도서관 하면 사실 한라도서관 과장이 옆에 계십니다만은 참 접근하기 너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버스 차량을 노선, 이용하지 않으면 예. 갈 수가 없는 구조가 좀 그렇죠. 많이 예. 있는 그래서 거죠. 버스 노선 더 많이 해달라 그러는데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좀 이런 큰 도서관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접근성을 일단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공간에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지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쓰냐면 생활 밀착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생활 밀착형 소규모 문화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 활동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지역의 지식이나 역사 문화 자원이 기반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독서 기능이 반드시 이제 기반이 깔려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그 지역 커뮤니티를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최근엔 또 제주 지역 사회가 이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마을마다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 공간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소멸이나 지역 소멸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돌봄의 문제도 또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인 교육이 끝나고 나면 반평생은 교육 없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평생 교육의 기능까지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하자는 그런 특징들이 지금 작은 도서관 안에 지금 모아지고 있는 예산을 그런 넘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의가 시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도서관은 운동으로 시작돼서 이게 제도권 진입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는 작은 도서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열정페이예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1,600만 원의 네. 어떤 약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열정페이라는 게 지속되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김영원 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작권의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책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저작권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간과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라도서관에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컨설팅 조직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또한 아까도 재원 얘기를 했습니다. 컨설팅하고 지원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작은 도서관이 해야 될 역할들은 지금 사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그만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조금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읽히는데요. 후순영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 책을 참 안 읽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원론적인 얘기로 책 읽는 게 왜 중요합니까? 책 읽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도서관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사실 공공의 영역에서 가장 작은 이제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도서관은 사실은 심리적 거리지 물리적 거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네. 작은 도서관이 접근성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자주 이용하긴 하지만 도서관이 먼 데 있어도 꼬박꼬박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도서관 운영하는 입장에서 바로 옆에서도 전혀 안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도서관으로 이끌게 할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어른들을 오게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 학교와 공공과 연계해서 가정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책 읽는 재미를 알고 도서관을 좀 경험하면 그 아이가 자랐을 때는 이제 조금 우리 문화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 도서관에 30년 이상 이렇게 매진하고 아이들을 책으로 꼬시기 위해서 네. 되게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하늘길 방음 작은 도서관을 위탁 맡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할 행사가요. 3월 달에 저희 바로 앞에 서초등학교가 있고 한천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76명 한 1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입학식 날 그 가방에 청 가방에 이제 책 2권과 책 보따리. 예, 책 보따리. 그다음에 이제 그 부모한테 이게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잘할 수 있는지 부모 길라잡이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 안내장을 넣어서 선물을 주려고 해요. 입학식 날. 책날개 입학식이라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부모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그때쯤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보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도서관에서 열리는구나라고 같이 올 수 있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2권씩의 책은 각자 읽고 학급에 두면 학급 문고로 활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책. 그러면서 이제 그 단계별로
아이들을 책에 빠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어린 나이에 책의 이제 재미를 알게 하는 네. 프로그램, 그다음에 정책들이 조금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지금 휴대폰에서 책으로 좀 옮겨갈 수 있도록 거꾸로 그런 프로그램들부터 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영윤 국장님은 아까 지역에서 어린이 신문 뭐 그런 것들을 작은도서관과 함께 만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요? 어쨌든 청소년 기자 이 활동을 하면서 뭐 취재도 하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다른 버전으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것도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허순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큰 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뭐 책꾸러미 같은 걸 이제 전달하는 이제 그런 류인데 그거를 큰 도서관에서 하지 말고 그런 거는 모든 걸 작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게끔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피드백이 또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사는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네. 우리 부부가 이제 등록합니다. 결혼했어요. 그러면 책꾸러미를 받아옵니다. 또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럼 가서 우리 임신했어요. 즉 관련 도서를 받아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애 낳으면은 애도 같이 이제 등록을 시켜요. 그러면서 애가 또 1학년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유치원 되고 그러면 다시 또 그게 맞는 생애 주기별 이제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책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 애는 어릴 때부터 계속 엄마랑 아빠랑 도서관을 왔다 갔다 그냥 일상적인 거죠. 도서관 친구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저 결혼 이제 20주년, 30주년 됐는데 작은 도서관 가자 관련 책을 한번 이제 골라주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 내에서 이제 움직이게끔 생애 주기별에 맞춘 프로그램을 작은 도서관에서 해주면 가만히 앉아서도 모든 국민이 책을 읽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의 특성상 지금 생활 밀착형 혹은 주민 참여형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도서관들에서 하지 말고 작은 도서관으로 이런 역할들을 좀 이전해서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삶에 좀 녹아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주민들의 삶 자체가 도서관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도 읽히기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한라도서관에 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작은 도서관으로 이전하자 이렇게까지 제안해 주셨는데. 네. 한라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운동은 저희가 그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기저귀 네네. 도서관이 이제 양행정시에 있는데요. 북스타트 운동은 이제 양행정시 기저귀 도서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어쨌든 이게 그 공공 도서관에서 하는 영역과 작은 도서관에서 조금 소규모로 이렇게 진짜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뭐 허순영 관장님이나 이제 김영훈 편집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사업의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안에 그것 또한 올해는 2024년도에는 도서관 친구들이 맡아서 해주실 거거든요. 이제 공모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아마 그 안에 뭐 약간의 컨설팅 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도 이제 큰 주제를 갖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같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니까 전적으로 이제 추진은 이제 민간 위탁을 받아가시는 분께서 하실 건데요. 마을과 작은 도서관의 큰 주제 아래서 지역 주민들이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큰 주제 아래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잘 하시리라 보고요. 이런 사항들이 조금씩은 연결이 되면서 녹아내리지 않을까. 오늘 아마 토론 들으시는 분들이 작은 도서관이 뭔지 조금은 이해하시게 됐을 것 같은데 근처에 있는 작은 도서관 찾아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할 내용들이 좀 많긴 하지만 시간이 다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토론 중에 못하신 말씀들 한 30초 정도씩 정리하는 인사 말씀 듣고 오늘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순영 대표님부터 할까요? 네. 사실은 그 제주가 그 작은 도서관 정책이나 뭐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작은 도서관 정책 팀이 그 조금 더 이렇게 강화되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늦게나마 이런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 게 저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지훈 과장님. 네. 네. 저희가 한라도서관에서 도서관 정책 사무가 이관이 되면서 지난해부터 그 작은 도서관의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가지고 실무자 간담회나 아니면 그 운영 실태 조사를 직접 현장으로 방문하면서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도의회 문화관광이랑 공동으로 작은 도서관 내실화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고요. 그러면서 작은 도서관 현장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추진을 하면서 맨 처음에 했었던 게 작은 도서관 정책 연구 과제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선정이 되면서 그 제주연구원에서 현혜경 책임연구원께서 그거를 맡아가지고 해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기반들을 이제 해서 첫 번째 실행 계획으로 저희는 올해는 운영 내실화를 가져갈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는 한라도서관이 도서관 정책 사무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가지고 도내 공공도서관과 협력과 소통으로 도민 독서 진흥을 위해 보다 나은 네. 독서 복지 수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영 국장님. 네. 밤의 도서관이라는 책을 쓴 알베르토 망고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빛에서 책을 읽고 어둠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네. 그 말이 제가 보기엔 작은 도서관을 압축한 말이거든요. 낮에는 책을 읽는 공간이면서도 그 이후에는 그 공간에서 지역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도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 회원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한번 펼치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혜경 목사님. 네. 예, 제가 연구를 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장서 구입이나 지원이 대폭 감소가 됐어요. 그게 거의 제로 상태였는데. 근데 역으로 그 코로나 시기에 도서 대출이 훨씬 더 많았어요. 네. 2배, 3배까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는 도서관을 코로나 시기에 시설로서 도서관으로 인식을 했구나. 비대면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도서관은 시설이 아니라 지식의 축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다. 1980년대 유럽에 그 지역 공동체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도서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했어요.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런 정책을 향후에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해주신 우리 허순영 대표님, 한지훈 과장님, 김영용 국장님, 현혜경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서관을 이야기할 때 아마 스웨덴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90%를 오가는 스웨덴 높은 투표율은 도서관 덕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서관을 민주주의의 기지라고도 부릅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들이 민주주의의 기지로 역할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학교로 집중되고 있는 마을 도범과 소통의 공간으로 작은 도서관이 재조명되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